안녕하세요. 셰프 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을 보고 어저께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이혼 후 갖게 되는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결혼하면 재산이 많았던 적었든 어쨌거나 5대5 또는 6대4 또 7대3 이런 식으로 결혼 연도수에 따라서 재산이 분할되게 되고요. 유책 사유에 따라서 최고 5천만 원 또는 1억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게 되거나 위자료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이 많았던 적었던 재산은 5대5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일단은 가난해지는 거죠. 결혼하기 전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일단 내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딱히 가난해진 게 아닌데도 가난해졌다는 느낌 때문에 진짜 실제로 굉장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진 게 아닌데 굉장히 가난해진 것 같은 빈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빈곤이 아니고 정서적인 빈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남들의 시선을 걱정하게 됩니다. 남들이 나한테 이혼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혼남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좀 이혼 직후에 온다기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건데요. 외로움이라는 적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워 하시는데요. 이혼하니까 그래도 싸울 때가 낫던 것 같아. 혼자는 아니었잖아. 그래도 박짝박짝 거리고 좀 덜 외로웠던 것 같은데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 여기서 또 겪는 힘겨움이 뭐냐면 누구를 만날까? 아니야. 이혼하고 바로 누구 만나면 남자의 환장한 여자처럼 보일 거야. 또는 여자의 환장한 남자처럼 보일 거야. 또는 그 남자는 또 어떻게 믿어? 그 여자를 어떻게 믿지? 배신당해서 이혼하신 분들, 싸워서 이혼을 하신 분들도 또 결혼해서 또 사귀면서 싸우고 피곤할 거 생각하면 외롭긴 외로운데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공허함은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그건 외롭다는 느낌보다 그냥 먹을 걸로 채울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도 공허감을 채울 수도 있는데 나 혼자라는 느낌, 나 혼자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전쟁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치를 떨게 되는 거죠. 치가 떨린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외롭다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너무 외롭다. 누굴 만나려니까 두렵고 안 만나려니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이 더 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만나도 될 것 같고 그냥 시간이 되면 만날 거야 지금 외롭지만 이게 아니라 만날까 만나지 말까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는 내가 결론도 못 내릴 때 결정을 못 내릴 때는 그 외로움의 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외로움이 혼자여서 외롭다, 이혼하니 외롭다인데 외로움은 혼자 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고요. 외로움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에요. 내가 혼자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힘,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외로움으로 드러나는 것뿐 혼자 있다 그래서 인간이 외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혼자 있어서 어려웠던 기억들, 그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누가 함께 있다 그래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외로움을 없애야 없어집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포인트,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쟁점이 뭔지를 알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 세 가지의 원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나 정서적인 어려움 또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이혼 직전에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이혼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계산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이혼을 했거나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할지 몰라서 외로운 거였는데 상대방 탓을 하고 이혼을 했거나 나한테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내지 못하고 이혼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외로웠던 것이 상대방 탓이 아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혼한 케이스도 있어요. 됐어, 쟤 다 주지 뭐. 좋은 마음으로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상대방은 다 모든 걸 준비하고 나쁜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착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너 다 가져 라고 이혼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요. 감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정서적인 고립감에 빠지고요. 독립이 안 돼요. 내가 외로운 것이 배우자의 탓이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면 외로움에서 끝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갖지 않으시려면 법적인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재산 분할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그냥 이혼만 해준다 그러고 그냥 뭐 조건대로 다 해준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셨다가 그렇게 이혼을 하시면 2년 내로 재산 분할을 재청구해 오면 반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 이혼을 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요. 조정 이혼은 변호사를 한 명만 세워도 돼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조정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만 해주면 재산 다 줄게, 이런 이혼을 그냥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시고요. 정서적 어려움은 이제 상대방이 뭐 바람을 폈거나 뭘 잘못을 했거나 했을 때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한다고 됐어 다 끝내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정리해 버리시는 경우 있어요. 이럴 경우는 배신한 쪽이 새 살림을 시작할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만 굉장히 버려진 듯하고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남편이 아내가 바람나서 못난 여자, 못난 남자가 되고 어디 가서 이혼녀가 됐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혼녀가 왜 됐는지, 이혼남이 왜 됐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곤란해지는 거예요. 뭔가 수습하고 내 감정을 추스릴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이혼 후 혼자 살아오신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셔서 10년 가까이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이들을 이제 만나러 가려고 한다. 근데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저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린다는 거죠. 아이들을 만나러 가려니까. 그분의 이제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결혼 생활에 불행했던 기억 때문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불안이 가득했던 거죠. 아이들을 만나러 갈 용기가 없으신 게 아니라 그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되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분이 참 훌륭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정말 딴 곳을 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셨어요. 경제적으로 딱 기반을 닦아 놓으시고 이젠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의 연락을 받고 헤어지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애들을 못 보고 사신 지 10년이 되고 이제 아이들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자기 삶이 이제는 빛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커리어 우먼이었고 엄마로서도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강남 빌딩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모든 걸 아이들한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혼 후에 아이들하고 같이 살던 같이 살지 않던 여러분들 자신을 돌보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한데 그냥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지키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나를 보는 시선에 관여치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혼을 했던, 3번 이혼을 했던, 4번 이혼을 했던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 3일 이상 가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 삶이 너무 바빠요. 나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화에 오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류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져 계시지 말고 타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지. 나는 외롭고 불행한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언젠간 다시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